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료원 내과 김동문입니다. 고혈압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해드리겠는데요. 고혈압은 혈압이 정상치보다 높은 상태일 때를 의미합니다. 세계적으로 고혈압 유병률은 전 세계 25세 이상의 성인의 한 40%가 고혈압 진단이 됐고요. 대한민국에서는 3명 중에 1명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남성 3명 중에 1명, 여성 5명 중에 1명, 대체적으로 3명 중 1명은 고혈압 환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성에서 남성에서 나이가 올라갈수록 전반적으로 환자들군이 증가하는데 한 60대 이상에서는 남성, 여성 반 이상의 고혈압 환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성, 여성 60대 이상에서는 50%가 환자이고요. 이 중에서 치료받는 분들이 남성, 여성의 비율이 각기 한 10명에서 7명 정도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고혈압 인구는 우리나라 5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한 5분의 1, 1,100만 명 정도가 추정이 되고요. 그 중에서 의료 이용을 하고 있는 분들은 한 900만 명 정도. 그 의료 이용을 하는데 지속적인 치료가 연결이 되는 분들은 한 600만 명 정도. 거기에서도 또 조절이 되는 분들은 한 500만 명 정도. 전체 추병 유병자에 대해서 한 반 정도만 조절이 잘 되는 치료를 하고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축기혈압이 140, 이항기 90, 고혈압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를 고혈압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성인의 30대 이상의 30%로 보면 되겠습니다. 점차 시기가 지날수록 환자들의 인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치료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치료나 지속적인 치료 이용률도 높아지고 있고요. 혈압이람은 수축기혈압과 이항기 혈압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맥압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수축기혈압은 심장에 혈액이 차서 혈액을 밀어낼 때 가장 세게 심장을 조여주는 압력을 말하고요. 이항기 혈압이란 그 혈액이 심장을 떠난 다음에 다시 채워질 때 가장 낮은 혈압을 의미하겠습니다. 혈압 측정의 종류로는 진료실 가정, 활동,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혈압계의 종류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많이 보아하셨던 게 있습니다. 올바른 측정 방법은 그림처럼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펴고 가슴 높이에 상완을 올린 다음 심장의 높이와 같은 곳에서 측정을 해야 되고요. 측정 전에는 흡연이나 음주, 카페인 이런 거는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아까 같은 자세에서 한 2회 정도 혈압을 재서 평균 혈압을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가정 혈압이 중요한데요. 병원에서만 와서 혈압을 재실 게 아니고 가정에 자동 혈압계가 있을 경우에 병원에 와서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가정에서 편안하게 측정하시면, 그리고 또 그것을 병원에 한 일주일 정도 적어 오시면 병원에서 많은 참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측정 기계들이고요. 측정 방법은 기상 후 그리고 취침 전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한 2회 정도 측정하셔서 적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혈압의 종류에는 본태성 고혈압과 속발성 고혈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차성,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1차성 고혈압은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음주, 흡연, 노화, 운동 부족, 비만, 짜게 먹는다 이런 게 있고요. 2차성은 이 원인이 분명한 겁니다. 이것 또한 어떤 장기라든지 내분비, 신장질환, 약물, 혈관질환 이런 것들은 원인을 병원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1차성은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혈압은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1차성 고혈압, 약 10명 중에 9명이 1차성 고혈압입니다. 배구고혈압은 병원에 오면 이상하게 혈압이 높아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면혈압은 집에서 높은데 병원에 오니까 혈압이 낮은 분들을 얘기하거든요. 병원에 오셔서 혈압이 높아지신 분들은 그 혈압을 저희가 측정을 또 하루 24시간 동안 측정하는 혈압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가려낼 수가 있고요. 집에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병원에 오셨는데 혈압이 낮다. 이런 분들 또한 저희가 혈압을 모니터링해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집에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저희가 병원에 왔을 때 혈압이 낮게 나와버리면 되게 변별력을 주기가 어려운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망률 또한 높고 조절 또한 되게 어렵습니다. 환자의 검사는 병원에 오시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혈액 검사라든지 아니면 심전도, 흉부 X선, 그리고 필요하다 보면 소변요, 소변 검사, 안저 검사, 혈압 검사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위험인자로는 남자는 45세, 또 집에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 심혈관 가족력이 있으면 55세 이하부터, 여자분들은 55세, 65세 이하,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이라든지 아까 이상 지질혈증, 콜레스테롤이 높다든가 그 다음에 공복 혈당이 또 너무 높다든가 낮다든가 당뇨병을 이미 가지고 계신다든가 이런 경우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가 상당히 높고요. 대사증후군, 남자분들이 대사증후군 있을 때는 한 10명에서 4명 정도 혈압이 있고 여자는 10명에서 3명 정도 혈압이 동반하게 됩니다. 체중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고지혈증, 비만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손상이 볼 수 있습니다. 뇌에서 뇌 실질 주위에 고신호 강도가 오게 되는 그런 뇌 문제도 있고요. 심장, 좌심실이 커진다. 콩팥, 뭐 소변에서 알부민이 나온다. 혈관이 딱딱해진다. 그리고 안구가 안 좋아지는 그런 망막증의 단계도 올 수 있습니다. 뇌, 심장, 콩팥, 혈관 모두 다 혈압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뭐 치매라든지 심장 문제, 콩팥병 주의하기 위해서는 면밀히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혈압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요. 심혈관 분류 위험도는 뭐 저위험부터 고위험군까지 거기서 이제 약을 드시고 안 드시고 당뇨, 콩팥병 여기에서 1기, 2기 전 단계 나눠서 저희가 위험군 나눠서 약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전부 다 보시면 정상 혈압은 120에 80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 가면 120, 80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120에 80 이하로 관리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고혈압의 위험 요인에서는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고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칠 수 있는 점은 뭐 술이라든지 비만, 그 다음에 담배, 짜게 먹는 거 이런 거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당뇨라든지 조절하시면 되죠. 근데 고칠 수 없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유전적인 인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서 이런 복합적인 것들은 본인이 관리할 수 있으신 건 좀 도와주시고요. 나머지는 병원에서 저희가 약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혈압 관리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뇌, 심장의 치매라든지 뇌졸중, 심근경색, 혈관이 딱딱해지는 혈관 질환, 그리고 눈, 망막성 질환, 콩팥 이렇게 순차적으로 망가지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세계 사망을 미치는 기여도가 1위고요. 혈압이 전 세계적으로. 뇌졸중 환자의 중요한 원인도 됩니다. 고혈압이 명백한 원인이고요. 혈압을 낮추게 되면 심장병이라든지 뇌졸중을 7%에서 10%까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이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의 30%에서 20%까지 원인이고요. 1960년대 이후에 이런 사망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심혈관이. 1960년대부터 혈압약들이 보급되고 비약적으로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고혈압의 치료 목표는 혈압 상승에 의한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거고요. 사망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비용적인 효과적인 측면에서 고혈압 약을 드시는 게 가장 우수합니다. 혈압을 낮추게 되면 수축기 혈압을 10mm 정도 낮추고 10mmmer를 낮추고 수축기 혈압을 5에서 10mmmer를 낮추면 심혈관 뇌졸중, 관상동맥, 심부전, 사망률 모두 20% 이상 낮추실 수 있고요. 병원에 가면 저희가 약을 바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병력 청취나 신체 검사 저희가 문진을 하고요. 혈압이 높으시면 또 이게 원인이 있는 건지 생활 습관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다시 재검사를 해야 되는 건지 평가를 해서 맞춰서 약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은 혈압이 낮을수록 수축기 20, 이항기 10이 낮을수록 혈압이 점차 감소하고요. 만약에 혈압이 감소함에 따라 질환 사망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120에 80mmmer일 경우에 생활요법을 치료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전 단계 약물 치료를 권고하지 않고요. 만약에 심질환이라든지 어떤 질환이 문제가 있고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은 전 단계에서도 약물을 고려합니다. 여러 가지 위험인자가 있고 당뇨병, 심질환, 콩팥병이 있을 때 1기 이후 그 다음에 2기부터는 저희가 생활요법과 약물을 병행을 하고요. 1기는 마찬가지로 생활요법 후의 약물치료, 2기는 혈압이 160, 100 이상일 경우에 약물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노인 고혈압에서는 혈압이 14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수축기 혈압이 140으로 조절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혈압이 있을 때 치료의 목표 혈압은 뭐 합병증이 있을 때 뭐 노인, 당뇨, 심혈관, 고위험군, 뇌졸중, 콩팥병 이런 경우에 혈압이 조절 수치가 각각 다르지만 130에서 140대 수축기 혈압을 조절하고 있고요. 이하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증 관리를 해주고요.
생활요법 치료는요, 소금을 섭취를 제한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6g 이하, 그리고 살도 빼셔야 되고, 술도 줄이고, 채소나 과일, 저지방 유제품도 섭취를 해야 되고요. 금연 하셔야 됩니다. 운동도 좀 자주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혈압이 의의 있게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식사 조절만 잘하셔도 식단이 수축기가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체중 감량이나 식사 조절하면 살이 빠지겠죠. 거기다 이제 절주를 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소금 섭취를 제한하시면 자연히 좋아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살을 빠지는 것이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염분 섭취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균 나트륨 섭취가 2000mg이 기준 권장량입니다. 근데 한 2배 정도. 그러나 한국인은 약 12g 엄청난 약을 먹고 있거든요. 소금량을 많이 줄이셔야 되고, 음식도 있으면은 나트륨 함량이 작은 것들. 요즘에는 음식에 대해서 다 나와 있고, 찾아보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셔야 되고요. 하루에 한 티스푼 한 티스푼 하나 정도 드시면 되고, 그런 소금량이 적을수록 저희가 이뇨제라든지 약을 쓰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싱겁게 좀 드시려면은 소금, 간장, 된장 이런 것보다는 식초, 고추, 후추로 좀 맛을 내시고요. 과일, 채소, 섬유질 충분히 드시고요. 그리고 식사도 규칙적인 패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일, 채소 섭취만 하다가도 혈압이 떨어지고요. 지방 섭취를 줄여도 혈압이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과일, 야채, 식이섬유, 저지방, 유제품, 또 말씀드리지만 매우 중요하고요.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소금, 음주 줄이셔야 됩니다. 권장되는 식사로는 말씀드린 대로 과일, 야채, 견과류 권장드리고요. 도정되지 않은 통곡물, 칼륨, 뇌졸중을 줄입니다. 신장 결석의 발생증을 감소시키고요. 골관절염도 죽입니다. 어육류, 전분, 과일 적어지신 대로 많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그네슘 섭취, 혈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낮춥니다. 호박, 해바라기, 연어, 검은콩 있겠고요. 칼슘, 혈압 방어 효과가 있고요. 골다공증에도 예방이 됩니다.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건 우유가 있고요. 또 살을 빼셔야 됩니다. 체중을 5kg 정도만 빼셔도 뚜렷한 효과가 납니다. 복부 비만도 빼셔야 되고요. 당뇨병이나 이상 지질혈증이라든지 좌심실비대 이런 것이 동반됐을 때는 체중 감량하셨을 때 결과적으로 많은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한 4, 5kg 정도 감소를 시도해 보시고요. 필요한 경우에 5kg 정도 더 이상 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남자는 허리 둘레가 90cm, 여자는 85cm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술은 혈압을 상승하고 고혈압 약에 대한 저항성을 늘리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는 하지 마시고요. 술은 한 일주일에 한 150g 정도 미만으로 먹어야 되고, 남성은 여성 80g인데 대체적으로 이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 그냥 일주일이 있으면 한 5일 정도를 맥주 한 캔 정도는 날마다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해가 쉬우시죠? 그 이상으로 드시지 않으면 될 것 같고요. 금연은 담배를 태우시면은 무조건 혈압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맥박도 뛰고요. 반드시 금연할 것을 추천드리고, 간접 흡연도 위험합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권장드리고요. 처음에 할 때 한 2, 30분 시작하시다가 나중에 한 30분, 60분 정도 쭉 지속하시고 꾸준하게 일주일에 날마다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면 수영, 조깅, 등산,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고요. 주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정도, 그리고 일주일에 한 2, 3회 아이런 같은 근력기구로 운동을 또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운동을 하실 때 무리하시란 말이 아니고, 유산소 운동을 하실 때는 숨이 턱까지 차오는, 내가 좀 호흡이 불편해 오려고 하구나, 이럴 때까지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최대한 한 60, 70%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무거운 아령 같은 걸 들 때도 이 정도면 무겁다 해서 자주 반복할 수 있는 무게, 그 정도로만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운동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건강 관리하시고요. 필요한 것은 금연, 금주, 체중 관리, 그리고 좀 병원으로 가까이 하시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